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한 주 시작하시면서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갈 만한 이슈 준비했는데요. 한동안 경기 침체 지표로 많이 활용됐던 장단기 금리 역전 이슈, 이 10년물과 2년물 국채 금리가 역전되면 한 번의 예외 없이 침체가 왔다는 바로 그 전설의 곡선.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도 많은 투자자를 숏의 포지션으로 몰고 가 결과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혔던 그 곡선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최근에 역대 최장기간 역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 도이치방크의 짐 리드가 지난 수요일에 썼는데요. 지금 우리는 10년물, 2년물 역전된 게 이번 사이클에서 22년 3월에 처음 나왔지만 그 이후로 정상화됐다가 다시 22년 7월에 5일부터 지금까지 625일 동안 계속해서 역전되어 있다. 이는 이전 기록인 78년 8월부터의 624일 역전을 넘어선다. 그 이후로 시간이 며칠 더 흘렀으니까 지금은 630일 정도가 됐겠네요. 지금부터 장단기 금리 역전은 하루하루가 신기록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기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침체가 발생하기 전에 역전이 시작이 됐고 침체는 역전이 발생한 이후에 7개월에서 49개월이 지난 후에 나왔고 중간값은 20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식에 따르면 당장 한 주 후에, 한 달 후에 혹은 1년 후에 언제라도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과연 이번 사이클에 이 공식이 맞아 떨어지겠느냐? 그거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이번엔 정말 예외의 사이클이 오는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도 어김없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침체를 시사하는 지표로 그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냐. 근데 이 진리도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사실은 장단기 금리 역전 그 자체가 침체를 예고하는 지표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된 이후에 침체가 왔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이클에서는 아직 역전이 해소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의 역사와 통계를 단순히 사실로 받아들인다 해도 침체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역전이 풀려야 침체가 오는 것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장단기 금리 역전에 의한 경기 침체는 이제부터 유효한 지표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 금리 역전이 해소되려면 결국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앞에 게 내려가거나 뒤에 게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는 거죠. 두 개가 함께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여튼 긴축의 사이클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준금리 내려가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그림이었다 봐야 되고 결국은 장기금리가 기준금리를 넘어설 정도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역전 해소가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작년 한때 장기금리가 5% 넘게 치솟으면서 과연 단기금리가 머물러 있고 장기금리가 초상승하면서 이 일드컵이 역전이 해소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나 했는데 그때 장기금리 상승이 지나치게 긴축적인 금리 환경을 조성할 거란 연준이 인식이 나왔고 그래서 장기금리를 누르려는 연준과 재무부의 합작 작전으로 장기금리가 5% 선에서 고점을 찍고 내려왔단 말이죠. 그 이후로 장기물금리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여튼 단기간 안에 이게 지난해 보였던 그 폭발적인 랠리를 지속할 거라는 보장은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올해는 금리 인하에 한해잖아요. 그럼 뒤에 말고 이 앞에가 내려오는 식으로 금리 역전이 해소되는 에너지를 드디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해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2년짜리 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기준금리 하락이 2년물 금리를 내려주고 여기에 장기물 금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준다면 금리 역전은 최장기간 역전 신기록을 어느 시점에서 종결하고 다시 정상화의 길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술 더 내다보면 이 올해 예정된 금리 인하가 어찌 보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그런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당의 금리 역전 해소가 침체를 불러왔고 지금 현실에서 기준금리 인하만이 그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의 유리한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금리 인하가 되면 어찌 보면 우리는 더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로 인한 일드커브 정상화가 침체를 불러왔던 이유는 그 뒤에 그 백단에 금리 인하한 배경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경제가 망가졌기 때문이었고 사실은 금리 인하는 그냥 그 침체를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서 침체가 온 게 아니고 그런 단선적인 게 아니고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경제 환경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침체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고 금리 인하는 그냥 그 한가운데 낀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했던 거죠.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여튼 겉으로 드러나는 하드 데이터가 너무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할지 모르는 그런 현실에 우리는 처했고요. 그래서 보험성이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금리나 명분을 좀 찾기가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장당의 금리 역전이 해소된 후에 침체가 오지 않은 거의 유일한 한 해가 될지 아니면 이번에도 그 공식은 여전히 맞아떨어질지 너무나 관심이고
그래서 올해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지금 시장은 단일 지표의 침체를 예상하는 관행이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컨퍼런스 보드의 이 선행지수 LEI 보시면 이거는 최근 침체를 예측하는데 강력한 설명력을 보여줬지만 이번 사이클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침체를 예고하는 사인을 보냈음에도 침체는 오지 않았고 어느덧 이 지표는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이클에서 이 지표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가 되더라도 침체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사후적으로 봐야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바라보는 입장이 참 복잡합니다. 1번, 일단 이 통계 믿는다. 그러면 지금 너무 좋죠. 금리 안 내리는 게 오히려 안전합니다. 왜냐면 역전이 풀리기 전까지는 침체가 안 왔거든요. 그럼 지금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거죠. 금리 역전 해소 이후, 즉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부터 조심하면 됩니다. 하지만 2번, 이 통계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건 역전 해소 이후에도 침체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지표로 이걸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역전이 된 중간에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침체가 올 수 있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저는 정답을 모릅니다. 오늘도 브랜베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얼굴 구독과 좋아요도 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